예.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유선남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네네. 일단 어제 금리가 뭐 엄청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시장도 다 좋았고 막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게 될지. 근데 저거 지금 뭐죠? 그러니까 예산안이 지금 그 처리가 됐죠? 예산안. 네. 예. 셧다운 지금 셧다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예산안 처리가 지금, 됐죠? 예,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유선아님 바로 연결해서 네. 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지수 선물이 S&P 500도 0.4%, 그리고 나스닥은 0.7%. 지수 선물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네. 좋은 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네. 유선남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주요 스케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스케줄들이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아마 곧 3%를 진행하는 도중에 나올 스케줄이라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지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기업의 재고, 원유 재고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기준으로 중국에서 재미난 지표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산업 생산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유가가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실직률은 전달과 똑같은 수치인 5%를 유지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수치를 유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산업 생산치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상보다 높은 제조업 지수 혹은 예상보다 높은 생산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유가의 가격을 조금 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조 기자님께서 임시 예산안 통과가 됐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이렇게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직 완전히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하원 쪽에서 공화당이 맡고 있는 하원 쪽에서는 이제 통과를 시켰고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만 오케이를 한다면 이제는 이게 통과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 쪽에서 이걸 거절할 이유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상원 쪽에 있는 대부분의 민주당원 혹은 반 정도의 민주당원 정도는 지금 현재 하원 쪽에서 제시한 혹은 공화당 쪽에서 제시한 임시 예산안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1월까지 일단 중요한 할리데이 시즌, 중요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와 땡스기빙 시즌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아서 아마 손쉽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제 하원에서 이제 하원만 통과를 하긴 했는데 결국 이번 주에 우리가 걱정했었던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3F 지분 공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버핏이 뭘 팔았고 뭘 샀고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가 어디에 쇼 쳤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자부터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제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쇼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던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S&P 500에 대한 쇼 포지션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반도체와 부킹닷컴이라고 해서 호텔을 예약하는 것에 대해서 쇼 포지션을 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인플레이션 데이터 얘기를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부킹닷컴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호텔의 예약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지 마이클 보리 쪽에서 지금 현재 쇼 포지션을 열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사이온 같은 곳에 쇼 포지션을 현재 열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던 GM에 대한 포지션을 모두 엑시트를 했고요. 그리고 시리우스 XM을 사실 안 그래도 저번에 소식을 전달해드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음악 관련한 스트리밍 앱을 이제 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소식에 앞서서 좀 인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라고 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열기도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로스가 운영하는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엔비디아, 마소 그리고 리비안을 팔고 나서 ARM, 메이플베어 그리고 애플 이렇게 세 개를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비 테퍼의 아플로자 매니지먼트가 아마존과 이제 가지고 있는 애플을 팔고 아마존의 인수를 조금 늘린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버리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숏 포지션을 이제 열게 된 거잖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해석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뭐 적혀 있지는 않고요. 보통 원래 마이클 버리가 자신의 트위터 이유를 보통 적는데 요즘에는 딱히 이제 트위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 올려놓은 자신의 13F에 관련해서 리트윗을 한 번 더 해주는 트윗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전 세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오늘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은 오늘 미국에 도착해서 이미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소식에 앞서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에 여러 가지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미국과의 이야기에 앞서서 현재 펜타닐 문제 관련해서 미중 관계가 사실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실 전 미국에 공급되는 펜타닐의 양의 한 80%가 중국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 쪽에서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는데 이 펜타닐이 미국 내에서 크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등 미중 관계 관련해서 조금 나아지려는 조금 좀 화해 제스처를 조금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뭐 여러 투자자의 눈들은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풀어지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뭐 시장은 뭐 CPI가 다 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산아님 또 나오셨으니까 CPI 한번 탈탈 털어주시죠. 부동산 전문가, CPI 전문가. 예. 자, CPI가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CPI 정리에 앞서서 일단 영국 쪽에서도 좀 재미난 인플레이션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2년 만에 최저치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저 CPI 환호성에 이제 동참하게 됐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어저께 좋은 소식이 많았죠. 어저께는 영국만큼 더 CPI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예상했던 부분과 비슷하게 일단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23개 항목 중에서 3개 빼고는 다 맞추게 되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의 예상치가 일단 맞았던 은행이 15개 중에 2개 은행밖에 없을 정도로 헤드라인 CPI 관련해서도 맞춘 은행들이 없었고 코어 CPI는 심지어 다들 예상치를 하회하는 하나도 맞춘 은행이 없을 정도로 낮은 코어 CPI가 나오는 바람에 시장 쪽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다. 결국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특히 주거비가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품 쪽에서는요 0.3%가 상승했는데요. 그중 집에서 먹는 음식이 0.3% 상승, 외식이 0.4%를 상승했는데 좀 재미난 부분은 풀 서비스를 받는 종류의 외식이 조금 더 0.5%로 여전히 인건비가 조금 더 포함되는 부분이 외식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6개 음식 카테고리 중 4개가 상승하게 되면서 고기, 가금류, 생선, 계란 여러 가지 각종 단백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0.7% 상승,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1.3% 상승했는데요. 중국 쪽에선 돼지 가격, 고기 가격이 좀 폭락한 것과는 조금 대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유 등 기타 식품은 0.3% 상승, 시리얼과 빵 가격은 0.2% 상승, 음료수는 0.1% 하락하고 과일 야채 가격은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휘발유가 5% 하락하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죠. 최근 중국 쪽에서 제조업 지표, 미국 쪽에서도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서 이번에 영국도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크게 내려갔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휘발유 말고도 중유도 0.8% 하락하고 난방유도 이제 여러 가지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여러 가지 지표를 넘기도 했고요.
다만 천연가스와 전력지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겨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결국 제가 봤을 땐 시장의 예측을 가장 많이 빗나가게 한 원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비나 OER 조사 방식의 주거비 조사 방식 자체는 사실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0.4%와 0.5% 상승이라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이 주거비를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버리가 부킹닷컴에 숏 포지션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호텔 숙박비가 2.5%나 하락하게 되면서 이 주거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CPI랑 코어 CPI가 크게 떨어지는데 0.1%씩 하여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비가 여전히 코어 CPI가 높게 나오는데 여전히 퍼센티지가 가장 높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CPI 데이터 리포트에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쪽에서는요. 자동차 보험료가 1.9% 상승하고 의료비가 0.3% 상승, 병원 서비스비 1.1% 상승, 약 처방료 0.8% 상승하면서 ISM 병원 지수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좀 고무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의사 서비스 지수라고 해가지고 의사들의 임금 전체가 좀 혹은 간호사들 의사 혹은 이런 의료 쪽에 종사하는 임금 자체가 좀 소폭 떨어지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좋은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굿즈 가격 내에서 우리가 좀 재미나게 볼 만한 부분은 비행기 티켓 가격입니다. 비행기 티켓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항공사들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비행기 티켓 가격이 한 달 동안 0.9%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통신비 0.3% 하락, 가구와 신차 가격이 0.1% 하락, 중고차가 0.8%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굿즈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적게 나오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비행기 티켓 가격이 이제 휘발유 가격 내려가면서 연료비 워낙 연동되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게 호텔 숙박비 내렸고 비행기 티켓 가격 내렸고 이런 걸 보면 그 여행에 대한 열기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수요가?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좀 재미난 부분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돌아오면서 다시 또 비행기 티켓이 좀 픽업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또 뭐 여러 가지 블룸버그나 여러 소스에서 전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할리데이 시즌이 접어들게 되면 원래 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즌이 되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에 관련된 CPI이기 때문에 네. 이제 11월, 12월 되면 뭐 땡스기빙이다. 뭐 아까 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크리스마스다.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그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었던 뭐 호텔 숙박비 또는 뭐 비행기 티켓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지만 또 모르죠. 우리가 12월 달에 보게 되는 11월 달에 CPI가 네. 또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러네요. 예. 10월은 워낙 비수기니까 이쪽이 하락했네. 그렇죠. 10월은 뭐 그렇게 미국에 있을 때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대적으로. 네, 네. 근데 11월, 12월 되면은 뭐 연말에 좀 따뜻한 나라 많이 가고 칸쿤도 가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한번 뭐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겨울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수요일인데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타겟에서 언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타겟 같은 경우는 EPS와 매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13%, 14%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생산자 물가 지수랑 여러 가지 지표가 방금 나왔는데 일단 굉장히 이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혹시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생산자 볼까요? 생산자 물가지수. 알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해주고 계시면 제가 그 사이트를 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타겟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목요일 날 월마트가 또 실적 발표를 남아두고 있는 상태고, 야 이거 전략적으로 지금 월마트 잠깐 샀다가 네. 내일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타겟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월마트가 안 좋게 나올 리가 있을까요? 그럼요. 타겟이 이 네, 정도인데. 물론 이제 컨센서스에 맞춰가지고 가이던스의 영향은 좀 있겠지만 유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 부분?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겟 쪽에서 생각보다 높은 매출이 나온 것 자체는 일단은 소매 판매 업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은근히 또 빅테크들은 잘 나가는데 경기방어주들은 맞아. 또 얘네만큼 잘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또 경기방어 쪽에서 좀 픽업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그 화면 한번 보시죠. 전월 대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10월에 0.5% 하락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0.1% 증가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0.5%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검은색 선을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생산자 물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거 코어로 보자면 코어는 어디 있을까요? 요쪽에 이게 코어인데 자 코어로 보자면 0%. 자, 코어로 보자면 0% 변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소매 판매 아니겠습니까? 소매 판매가 소매 판매는 0.1% 감소한 걸로 나왔네요. 감소. 사실 소매 판매가 줄어들어야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소매 판매가 많으면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는 줄어드는 게 좋은 건데 소매 판매도 0.1% 감소로 나왔습니다. 일단 PPI가 생각보다 생산자 물가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유선남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저도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0.5%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0.1%였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PPI 지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식 관련된 가격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매가 기준은 좀 떨어졌거든요. 이제 음식 가격이 현재 도매가 기준으로 0몇 퍼센트 가량 좀 내려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역시 가장 커다랗게 내려갔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갔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동안 지금 1년간 지금 현재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코어 생산자 물가 지수가 2.9%라는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드디어 2%대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도 전달이 되게 되면서 시장 쪽에서는 안 좋게 볼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거는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소매 판매 지수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양쪽 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조금 많이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본다라면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크게 하회한 만큼 아마 시장에서는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 있다가 유사님 보내드리고 저희 선물 시장 한번 다시 좀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막바지가 되고 있는데 유사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11월달, 12월달 뭐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11월, 12월에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CPI 지수도 이미 좀 나온 부분들도 좀 있고 뭐 FOMC 같은 경우도 12월 초로 예상이 되면서 아직까지 그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만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미중 관계 관련해서 좀 포커싱을 하고 사실 어제 쪽으로 뭐 이스라엘 하마스도 뭐 임시휴전 나올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돌았는데 뭐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소식이 안 나왔는데 이런 전쟁 관련된 소식 좀 집중해서 좀 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양책이 드디어 좀 효과가 나는 것인지 조금 전체적으로 알아볼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엔비디아라는 대형 기업이 어닝이 예정되어 있죠. 일단 뭐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증시가 특히 뭐 마이클 버리가 가지고 있는 쇼 포지션이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해서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엔비디아.
21일이죠. 대여가 남아 있네. 대여가. 정말 11월 21일. 예. 자, 굉장히 그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기다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마이클 버리가 물려 있네 그러면. 그렇겠죠. 지금 그건 엔비디아 지난 분기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 분기니까. 지난 분기 거니까 물려 있겠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숏을 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4%대 오르고 어제 엄청 올랐거든요. 또 일주일 동안 얼마 올랐죠? 일주일 동안만 해도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3분기에 그렇게 사놨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사이에 또 뭐 정리했을 했을 수도 있고. 있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또 다음 분기에 또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선아님을 통해서 저희가 유선아님 오늘 생일이다. 아 맞다.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어제 맞아. 내가 깜빡했다. 아. 아니 오늘 원래 제가 컵케이크 조그만 거라도 좀 갖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둘이 먹으려고. 예, 컵 있습니다. 근데 오다가 다른 걸로 내가 하겠습니다. 특집 그거 준비하느라고 완전히 내가 까먹었네. 네. 유사님 나중에 한국 오시면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그럼 맛있는 고기 미슐랭급으로 얻어먹도록 알겠습니다. 예. 자, 아이고 유선님 오늘 생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생일 저희 축하드려요, 방송 정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생일 축하드리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선물. 예. 어쩐지 예. 오늘 왜요? 약간 늙어 보이더라고. 한 살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유선님도 이제 같은 배를 타는 거 저희와 함께 30대 후반으로 가는 그런 길목 아닌가? 연배가 어떻게 되시지? 저 잘 몰라요. 저보다는 좀 나이가 어리실걸요? 조금 어리실 것 같아요. 어리실걸요? 아직 저희랑 같은 부류로 묶으면 안 될 정도의 어리신 나이인 것 지금 같아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 아유 방송 끝나고 지금 막 카메라 끄고 막 욕하고 계실 수도 예. 있습니다. 자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오늘 그 소매 판매 그 다음에 PPI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S&P 선물은 0.46%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우 선물은 0.3%, 나스닥이 0.7%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소매 판매의 여파는 그렇게 크게 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또 어떤 시장의 해석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히트맵을 한번 보시죠. 뭐. 저는 오늘 이 제목이 현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옥토버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즈 너바나다. 너바나 스톡불에 대해서 너바나다. 예. 진짜 인플레이션 데이터 덕분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히트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히트맵. 네, 지금 히트맵 보시게 되면 뭐 테슬라가 최근에 너무 세죠. 네. 상당히 좀 센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존도 지금 1%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 마찬가지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컴캐스트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 부분이 빠지고 있고 TJ맥스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또 TJ맥스가 또 빠지고 있는 TJ맥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TJ맥스.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컴캐스트가 다시 또 빨간불이 없어졌네. 예. 박 팀장님은 TJ맥스 가보셨어요? 자주 갔죠. 자주 갔습니다. 여기 할인을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거기 가면 네. 옷이 그냥 좋은 옷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은 옷이 널려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네.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건질 게 많아요. 그 재미로 가는 거예요. 재미로 가는 거고 사실 그리고 직원도 없어요. 직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광대한 그 엄청나게 많은데 옷이 네. 직원은 뭐 한 명 그리고 관리도 잘 안 해. 예, 그리고 훔쳐가도 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서 많이 네. 뭐 사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옷값이 정말 싸거든요. 네. 좋은 옷도 많고 하다 보면 명품도 건지고, 예, 근데 정말 싼 가격에. 네. 근데 그런 거에 크게 미국 사람들이 막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품이니까 분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니네 뭐 좋은 거 가져가면 가져가라.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타겟 실적 발표하고 13%. 와, 13%. 예. 타겟은 13% 오르고 있고요. 엄청나요. 훔치지 마세요 이러는데 네. 저는 절대 안 훔칩니다. 예. 왜냐면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요? 여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전 추방당하니까. 내가 그렇게 돈 내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상한 걸로 추방당하면 어떡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사실 그 교포 분들 네. 아니면 뭐 이민 가신 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옷장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뭐 많은 이제 다양한 업종에 계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호소하시더라고. 이제 막 무분별하게. 네. 지금은 뭐 샌프란시스코가 약간의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막 진짜 유리 깨고 들어가서 네. 훔치고. 강도. 네. 근데 그때 당시도 약탈.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업 접으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 네. 근데 왜냐하면 막 흑인 분들이 하면 무섭거든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왜냐면 같아요. 이게 좀 힘들어 상대하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 뭐 옛날 추억입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뭐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금리는 뭐 어제 워낙 많이 떨어진 탓에 오늘 잠깐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긴 하거든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아니 김현신님이 그럼 훔칠 마음은 있었네요. 모소대나무님이 스틸 러빙 유. 와, 궤도박 진짜. 나왔습니다. 궤도박. 와, 진짜 천재다 천재. 스틸 러빙 유. 와, 자,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알겠습니다. 어제 뭐 시장도 너무 좋았고, 자 오늘도 뭐 장전 시장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집에 갔을 때도 한번 제가 다시 체크하고 내일 또 어떤 방송으로 또 만나 뵐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저희는 또 찾아오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또 내일 수능 보시는 분들 내지는 수능 보는 자제분이 있는 분들 참 내일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